오늘 영상은 코인 단타를 처음 잡아보시는 분이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부터 수수료와 레버리지처럼 돈이 새는 지점을 막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전형 안내서입니다. 한 번만 틀을 잡아두면 차트가 덜 무섭습니다. 한 편만 보셔도 5가지를 통째로 습득하도록 구성했습니다. 초보가 따라하는 거래 흐름, 커뮤니티를 뒤집었던 중학생 단타 이야기, 수수료 절약 비법, AI 단타, 그리고 $100 이벤트까지 한 줄로 연결해 드립니다. 따로따로 배우면 헷갈립니다. 첫 번째로는 초보도 거래가 가능하게 코인 거래 과정을 손동작처럼 단순하게 쪼개드립니다. 복잡한 용어는 최소로 하고 화면에 뜨는 버튼을 순서대로 밟아가며 주문이 들어가는 지점까지 데려가 드립니다. 실수할 타이밍도 미리 짚습니다. 예시는 비트코인으로 들지만 원리는 알트코인에도 똑같이 통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이슈였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핵심입니다. 소문에는 거품이 끼기 마련이라 과장된 부분은 걷어내고 진입과 정리의 논리만 남겨드립니다.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한 방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확률 좋은 구간을 여러 번 반복하는 감각을 잡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거래할 때마다 피처럼 빠지는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단타는 작은 차이를 여러 번 쌓는 게임인데 수수료는 그 작은 차이를 매번 갉아먹습니다. 수수료를 줄이는 순간부터 체력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접근입니다. AI는 미래를 맞히는 마법이 아니라 판단 속도를 올리고 흔들림을 줄여주는 보조 엔진입니다. 내가 놓치는 체크포인트를 대신 확인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롱이 유리한지, 숏이 유리한지 AI가 체크리스트처럼 정리해주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고도 가입 이벤트로 $100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배우는 방법입니다. 부담 없는 연습장처럼 써서 처음에 시행착오 비용을 줄이는 흐름입니다. 시작이 가벼우면 꾸준함이 쉬워집니다. 이 $100는 실전 감각을 만드는 시뮬레이션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은 길 안내 표지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 내용과 같이 보셔야 헤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벤트로 받은 $100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 0원으로 코인 거래를 공부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타이밍을 잘 맞추면 몇백만 원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립니다. 연습과 실전의 다리가 되어줍니다. 중요한 건 무리한 욕심이 아니라 경험값을 공짜로 산다는 관점입니다. 이제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길게 돌리지 않고 직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으로는 망설여도 숫자로 보면 결론이 빨라집니다. 딱 10년만 놓고 보겠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같은 1,000만 원인데 2026년에 결과가 어떻게 갈라지는지 보면 투자처의 속도가 보입니다. 속도 차이가 곧 인생 차이가 됩니다. 이 비교는 정답을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선택의 기준점을 세우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지수 추종형 주식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나쁘진 않지만 마음이 뛰는 그림은 아닙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겁니다. 그리고 2026년 기준으로 그 금은 약 5,160만 원 정도의 가치가 됩니다. 안정감은 있지만 기회비용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들고 있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오르긴 했는데 속도가 생각보다 느리죠. 다른 자산을 갖게 됩니다.
반면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도 저럴 수 있나가 아니라 코인이라는 자산군의 파워를 인정하는 겁니다. 무시하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코인은 한 방이 아니라 공부 자체가 기회가 되는 시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보셔도 코인 투자는 안 할 이유보다 공부할 이유가 훨씬 큽니다. 바보가 아니라면 최소한 흐름을 이해하고 내가 할지 말지 선택권을 쥐는 게 맞습니다. 모르는 채로 비판하는 게 제일 손해입니다. 게다가 코인은 오를 때만 수익을 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의 베팅에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의 베팅에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파도가 앞으로 오든 뒤로 빠지든 방향만 맞추면 기회가 됩니다. 상승장만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임에 대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까지 있으니 투자처로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으로 발길이 모이는 겁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있고 50만 원으로 레버리지 10배를 사용하면 5천만 원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것처럼 포지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작은 돈이 큰 핸들을 잡는 느낌이라 매력적입니다. 손익이 커지는 만큼 속도도 빨라지니 원리만 정확히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30억 이상의 투자금을 가진 분이라면 레버리지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분들은 레버리지 없이는 큰 수익을 노리기 어렵기 때문에 이 기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 칼이라서 쓰는 법을 알아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방법입니다. 거래소 선택이 틀어지면 수수료, 언어, 입출금에서 계속 발목이 잡힙니다. 실력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지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거래소는 내 실력을 담는 그릇이라서 그릇이 새면 아무리 벌어도 남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막아두었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이 있어서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구조 차이가 사람을 움직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니 거래 횟수가 늘어날수록 차이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단타는 수수료가 적이면 숨이 트이고 수수료가 크면 시작부터 숨이 막힙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는데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이 심리를 갈라놓습니다. 수익을 쌓을수록 이 차이는 더 크게 체감됩니다. 그래서 해외를 찾는 흐름이 생깁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를 지급하는 이벤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은 선택지가 아니라 정리된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한 링크와 흐름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체감시켜 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타는 횟수가 쌓이니 0.0 몇 %가 금세 큰 돈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단타를 하실수록 수수료는 비용이 아니라 상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건다고 하면 1회 거래에서 수수료가 22만 원이 됩니다. 한 번 들어가고 한 번 나오는 순간 수수료가 2번 스치면서 돈이 빠진다고 느끼실 겁니다. 초보가 제일 먼저 흔들리는 지점입니다. 수수료를 모르고 매매를 늘리면 물을 새는 양동이에 계속 붙는 꼴이 됩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실력으로 이기기 전에 수수료가 먼저 게임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쓰셔야 하고 그게 곧 생존 확률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A 거래소와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하겠습니다.
기준은 5가지로 잡습니다. 수수료가 얼마나 낮은지, 거래가 얼마나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그리고 원화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이 5가지가 단타의 체감 난이도와 결과를 결정합니다. 거래 수수료부터 보겠습니다. A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수수료는 겉보기엔 작아도 단타에서는 결과를 바꿉니다. 한국어 지원은 차이가 더 큽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힐 때 바로 묻고 해결되면 멘탈이 살아납니다. 레버리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A거래소는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입니다. 배율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선택지가 넓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내 전략에 맞춰야 합니다. 원화 입출금은 A거래소는 가능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하며 비트겟도 불가능하고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특히 초보는 입출금이 꼬이면 거래 자체가 멈춥니다. 그래서 편의성도 실력만큼 중요합니다. A거래소가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곳과 $100 이벤트, 수수료 할인 흐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해 주세요. 찾는데 시간 쓰지 않게 해놨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커서 진입 타이밍이 돈이 되고 타이밍이 틀리면 실력이 있어도 계좌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신호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고 매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방향만 다를 뿐 원리는 같습니다. 롱을 잡을 때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가 유리합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저점도 같이 올라가면 시장이 위로 걷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51선이 151선을 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추세가 강할수록 신호가 더 자주, 더 선명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또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까지 같이 증가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신호가 됩니다. 사람들이 진짜로 사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규제 완화, 대형 기관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뉴스가 나오면 롱이 맞아떨어질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숏은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유리합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아래로 끌리는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51선이 151선 아래로 내려가는 데드크로스는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면 상승이 약해지는 신호일 수 있어 하락 전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상승이 가벼워지면 작은 악재에도 꺾입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정책 압박 같은 부정 뉴스가 겹치면 숏 관점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조 지표도 함께 보시면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가 대표적입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정 대신 기준을 세워줍니다. 지표는 정답이 아니라 내 결정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난간입니다. MACD와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트렌드를 읽는 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는 겁니다. 고정 댓글 꿀팁도 챙기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